예,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난 3일 중국 열병식이 열리던 시각 신의주의 군수공장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미사일 담당자와 동행했고 노동당 창건일에 주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훈풍이 부는 남북관계 또다시 경색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강명도 경민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에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화제거리였습니다. 세계 이목이 그쪽으로 쏠렸는데 북한은 이제 최룡해 당 비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은 사실 못 간 거죠. 안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석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에 김정은이 과연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신의주에 있는 군수공장을 시찰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열병식을 좀 구경할 만하는데 볼 줄 알았더니 그 시간 거기 가 있었어요.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봅니다. 아, 예. 현재 열병식이 워낙 국정이 화제거리고 예. 더군다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시진핑 옆에 가서 이 환대를 받는 모습을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열병식을 외면하기 위해서 예. 의도적으로 시간을 딱 맞춘 것이 김정은 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시계가 나오면 저게 11시 13분 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클로즈업에서 예. 포착했더니 시간을 보니까 11시 13분으로 돼 있죠. 예. 저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11시 43분이고. 그렇죠. 표준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열병식이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예. 딱 그 중간에 예. 현재 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예. 그다음 의도적으로 이제 신의주 군수공장을 갖는 것이고 예. 또 신의주를 통해서 바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예. 북한에 전달됩니다. 저 시간에 이제 김정은이가 예. 신의주를 가게 되면 예. 신의주 전체 비상 사태가 이제 선포되는 속에서 그러겠죠. 경험들 때문에 예. 그래서 신의주가 친북적인 중국의 영향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신의주를 간 것 같습니다. 장소 신우주 방금 말씀하신 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장소 그러니까 이제 신우주를 왜 우리 갔을까요? 김정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의도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예. 한중 관계가 지금 밀접한 관계로 가고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또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는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계속 서 있었는데 예. 이번에 사실 자기가 설 자리인데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서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한중 관계가 이렇게 좋고 또 한국이 중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도 예. 난 내 갈 길 간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난 내 갈 길 가겠다. 왜냐하면 군수 공장도 일반 공장이 아니고 핵 미사일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핵과 관련된 예.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상당히 최첨단 공장인데 예. 그 공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예. 미사일 발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 미사일 발사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 10일에 큰 선물을 준비해서 고맙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 갈 길을 가겠다. 난 미사일 발사하겠다는 걸 강력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오전에는 이제 평양 근교의 어느 현장을 시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오후에는 지방을 가는데 신우주로 꽤 평양에서 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비행기 좋아하잖아요. 비행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 비행기로 갔다는 보도는 없었지만 예. 왜냐하면 길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제가 평양에서 신우주까지 자주 다녀봤지만 승용차를 가지고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도. 왜냐하면 이제 안주를 거쳐가지고 박천으로 해서 신우주로 가면 상당히 길이 좁고 4차선을 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막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이제 또 고속도로를 건설하느라고 했는데 각 군마다 이렇게 맡겨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빨리 가더라도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반에 3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럼 아침에 11시에 방문하게 되면 8시나 7시 그렇죠. 그쯤에서 떠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김정은은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점에서 다분히 의도됐다. 김정은이 만약시 승용차로 갔다면 다분히 의도돼서 가고 자기가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에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신의주에도 비행장이 있으니까 그 비행기로 가지 않았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강 교수께서 이제 10월 10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선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마련했다까지 했는데 결국 10월 10일 노동당 당 창건 기념일 이번에 북한 전승절 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다면은 아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큰 선물을 준비했다를 이제 미사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인민들을 위해서
이런 인민시해적인 그 물품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김양건이가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그 경색돼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해석한다면은 10월 10일 날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당창건 행사 때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은 당창건 70주 아닙니까? 그러면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 동안 70년 동안에 당신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느냐, 북한을 위해서 나라는 뭘 했느냐라고 인민들이 질문하면은 나는 이걸 했다가 내세워야 됩니다. 현재 남은 것이 인민들은 굉장히 굶주리고 배고프고 폭압에 시달리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자기들도. 그러면 뭔가 내가 우리 3대가 뭘 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 군사적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겠죠. 핵실험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4차 핵실험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이게 미사일이 아니고 우리가 위성 발사를 위해서 발사한 것이다 핑계를 대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가능성이 뭐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측정 계기 공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무슨 시계를 만드는 공장일 수도 있는데 지금 동행한 사람이요 로켓 개발의 최고 전문자로 알려져 있죠. 제2자연과학원장 김춘섭 그리고 제2경제위원장 조충영 이렇게 핵실험과 관련된 핵심 간부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장을 간 것이 아니고 바로 군수 공장을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김춘섭과 이 조춘영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경제위원회 위원장이고 이자연과학원 원장이라는 것은 바로 군수무기를 생산하는 기술 연구를 하는 데가 제2자연과학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물론 군수 공장이니까 거기 관계되는 부분이 따라간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자기 최고 군수 분야에서 최고 실세를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아마 여기서 뭔가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10월 달에 10월 10일마서 큰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뭐 인민들한테 술하고 고기하고 뭐 또게 먹으라고 그런 술이 아니고 군수 공장에서 그 선물을 준비했다는 건 바로 당에 이 당창건 70돌이라니 상당히 큰 기념이라니까 북한에서는 거기에 이제 큰 선물이 무슨 다른 뭐 조그마한 선물을 내놓는 건 아니고 우리 김정문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인공위성으로 가져간 맞아요. 인공위성 운하 3호라고 2012년도 12월 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큰 인공위성, 그러니까 좀 이게 규모가 좀 더 큰, 거리가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자, 김 교수님 그리고 말씀하시죠. 김춘섭이 말이죠. 제2자연과학원 원장이었는데 현재는 그 박도친 후임으로 해서 당비서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공업 비서로서 북한 현재 군수공업 전체를 담당하니까 상당한 거물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최근에 진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주목할 인물이군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북한 원산에 미사일 발사 참관용 부두가 건설됐다. 이렇다 보니까 로켓이나 미사일을 보기 위해서 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대개 보면은 원산의 호도반도나 거의 기대령에서 대개 한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이제 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고 아마도 스커드 계열, 노동 계열 미사일을 다양하게 쏘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거기 원산 바닷가에다가 그 미사일 발사를 참관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든 게 바로 그런 뭐 증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8.15 합의 이후에 첫 접촉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회담이 굉장히 좀 시금석, 뭐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의제는 이상하죠 상봉 문제입니다만은 다른 의제들도 논의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8.15 그 남북 간 합의 때 첫 번째 항이 뭐 당국 간 회담을 한다 그랬고, 근데 마지막 항이 이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당국 간 회담을 활성화한다는 이제 그 측면에서 첫 번째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산거리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교류를 이제 이산 상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 잘 보시면 말이죠. 우리 측에서는 10월 10일 전에 10월 초순경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고 그러고 북한은 10월 10일 이후에 하려는 그런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10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엔 제재에 그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지난번에 그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는 그 조건을 건 게 뭐였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정상적인 사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비정상적인 사태로 보고 확성기 방송을 새로 시작한다면은 현재 그 8.15 합의가 전부 다 그렇죠. 물거품이 돼서 새로 남북 관계가 이제 긴장이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해석 문제에 있어서 그 지난번에 우리 뭐 통일 뭐 국방부 차관께서는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학생 방송을 제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국방부 대변인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부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이것이 그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그 이끌어 나갈지 그 완전히 정말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님, 그 북한이 이제 오늘 남북 실무 접촉도 날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순순히 이제 호응이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그런데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으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게 과거의 다반사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회담 잘 되고 앞으로 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절대 순조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북한 상황으로 보면 순조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 바쁜 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출구를 해서 48시간 못 박아놓고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은 다 되어오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섣불리 우리 쪽에다 포사격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엄청나게 얻어 터질 걸 이미 각오를 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구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방송 끄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김정은이 이게 고니아 위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뭐 34시간 자지도 않으면서 44시간까지 회담을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올해 저거 이건 이번 고비만 남기면 그러니까 방송 끄고 나가가지고 이런 고비만 남기면 또 도루묵이 된다. 많은 걸 약속했지만 그 저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황병서나 김양건이 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를 또 보려고 할 겁니다. 아마. 우리 보고 10월 10일 날 이전에 만났어요. 우리는 이제 10월 10일 이전에 하자고 하잖아요. 이상상봉을. 그러면 북한은 이제 우리 김정병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10월 10일 이후로 가자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또 하겠죠. 그러다 좀 마지 못해서 10월 10일 이전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시 10월 10일 이후가 된다면 그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위장한 인공위성 발사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또 우리한테 뒤집어쓰일 거 아니고 자기네 자의적 조치. 그래서 요새 조선중앙방송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이라는 사람 미국 아닙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의적 조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공위성이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 다 한국도 인공위성 쏘려는데 왜 우리 보고만 그러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명분이 있거든.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인공위성, 민간 인공위성이다. 민간 그 위성을 쏘기 위한 그런 걸 지금 하는 건데 왜 자꾸 우리를 거기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골고 넘어져 이런 논리를 세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김정은이도 또 강력한 뭐 남북 협력 관계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걸 또 깨게 되면 신뢰가 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0월 10일 이전에 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응할 수 있지만 또 그다음에 한번 해놓고 작년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 3차로 하기로 해놓고 한 번, 두 번, 2차까지는 했지만 3차 못 하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투집 잡아가지고 이번에도 또 아마 한 번 하고 마지못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의 좋은 명분을 자기네들한테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에 10월 10일 이전이라도 저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10일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남북 관계에 이제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10월 10일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이 열병식을 했는데 북한도 중국보다 더 크게 하겠다 이런 뭐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조 원이 들었고요. 12,000여 명이 일단 열병식에 참석한 인원만 그렇게 되는데 북한은 좀 열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열병식 준비를 한창 할 거 아닙니까? 그 군인들도 좀 굉장히 피곤하겠어요. 뭐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전체 주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열병식에 참가하는 3만여 명이 참여한다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KBS가 들어가가지고 그 방송을 찍어간 거 보면 각 미림 비행장이라든가 김일성 광장 훈련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훈련하고 모습을 보이는 이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뭐 쌀을 내라, 옥수를 내라, 밀가루를 내라, 그다음에 고기를 내라.
인민들 걸 다 털어다가 그 지원하는데 다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막 내라기고 기관 기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공장에서는 뭐 쌀을 뭐 몇 킬로, 뭐 고기를 몇 킬로, 뭐 사탕 과자를 몇 킬로 이게 막 강제로 다 내리 먹이다 보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이걸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전체가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데 크게 규모로 한다고 해서 저는 이번에 중국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인원이 많이 들어갈 북한은 신식 무기가 많이 나올 게 없으니까 인원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명 하지 왜 중국에서는 무력이 많이 무기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에는 기존에 있던 무기들은 나올 건 다 나왔는데 뭐 전번에 뭐 2012년도에도 IBCM으로 위장한 상당히 장거리 미사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라고도 성공했다고 발표를 해야 되죠. 왜? 김정은이 성과가 없잖아요. 그럼 우린 인공위성 4호 뭐 세 번째 운하 4호를 쌓으려서 성공했다 하면 이게 바로 김정은의 성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착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뭐 핵변화인가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무기 뭐 대거 이렇게 보여줄까요? 보여줄 무기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 북한이 그 매번 그래도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왔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기존의 발사 물론 저 10월 10일 전에 발사도 하겠지만은 그거 자체 모형을 아주 그 전에 발사했던 건 길이가 한 30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창리 철사군 동창리에 있는 그 발사장에 보면은 그 한 60m까지 발사를 높여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형태가 한 4, 50m는 장거리 미사일 모양을 갖다가 이제 전신하면서 끌고 다닐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국방부에서는 뭐 그게 물속에서 발사됐고 또 물 위에 올라가서 한 100m 올라가서 이제 그 폭발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100m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이거든 어찌됐든 간에요. 그래서 아마 SLBM 모형을 이제 전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또 자랑하는 제일 겁을 내는 것이 우리 공군기나 우리 크루즈 미사일이 들어가서 북한의 그 요인들을 공격하거나 주요시설 공격할까봐 레이더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한 레이더를 또 과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무인기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인기 사건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중국도 그 무인기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보여줬는데 북한도 아마 무인기를 갖다가 트럭에 실어서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에 300mm 방사포라고 해서 북한이 그 근래에 개발한 그 사거리가 한 200km 넘는 방사포가 있습니다. 이 방사포도 아마 자랑을 할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할 텐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강명도 경미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